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하루 종일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흑색 선전과 고소 고발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전남도 의원 절반가량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벌써부터 12대 의회 첫 의장단 구성을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안군 홍도 해상에 괭생이 모자만이 대량 유입되면서 어업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만큼 후보자들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바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공약을 알리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목포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월 1일 내일 선거날 망설이지 마시고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기 위해 어르신들과 취미 활동도 함께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목포 분들이 다 일로 오셔.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각 섹터별로 구역마다 만들어 놓으면 어르신이 여기 올라오고 버스 타고 오거나 택시 타고 오거나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시장을 찾아 홍어를 썰기도 하고 상인들의 일손을 도우며 막바지 표심을 얻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후보님이신데 되는데 그렇죠. 우리 비싼 홍어 배려버렸어.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니까. 희망, 그렇지. 네. 희망, 호흡.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은 전남 곳곳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저마다 유세와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31.0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전남에서만 108만여 명에 달합니다. 선거 당일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방선거. 어떤 후보가 지역 일꾼이 될지는 이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호남 차별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이겨 5년 뒤 대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선대위가 전남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년 동안 호남 소외를 초래한 민주당 독점을 비판하고 집권 여당,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전남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남을 대전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독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방선거운동이 끝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아성이었던 호남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의 물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방선거 결과 관전 포인트를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급 공천 참사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아마 유권자들이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경선의 반발에 탈당한 현직 단체장들의 경쟁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또 눈여겨볼 것은 국민의힘의 지방의회 입성입니다. 10%대 정당 지지율은 비례대표 의원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구 배출 가능성마저 점쳐집니다. 호남의 야당인 정의당의 위상 회복도 관심사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진보 정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호남의 정치 지형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바뀔지
개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지역 860곳의 투표소에서도 내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됩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 다르게 본투표는 정해진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 시 주의사항을 박종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어떤 후보를 뽑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 좋은데 참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후세를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는 860곳.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았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등 3명을 투표한 뒤 2차로 광역, 기초의원, 그리고 비례광역, 비례기초 등 4명에게 기표합니다. 한 선거구에 2명 이상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는 반드시 투표용지 한 장당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를 해야 합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는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훼손되는 경우 교환이나 재교부가 불가합니다. 또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공유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하지 마시고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 밖에서 엄지척이나 V자 표시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니 내일 진행되는 지방선거 투표는 자신의 주소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와 광주 여수 MBC가 공동으로 선거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MBC 3사는 내일 저녁 9시 20분부터 30여 분 동안 광주 전남 지역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의 선거 캠프도 생방송으로 연결합니다. 목포 MBC는 3사 공동 개표 방송에 앞서 자체적으로 밤 8시 15분부터 개표 방송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 밤 10시 30분부터는 1시간 동안 TV와 유튜브 동시 생중계로 개표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을 잇따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홍보한 혐의로 한 지자체장 선거 후보 A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3명을 고발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 정보를 신문 광고에 게재한 모 언론사 대표 B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C씨와 사전투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권자 4명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의원 절반가량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12대 의회 첫 의장당 구성을 놓고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재선을 중심으로 전체 55개 선거구 가운데 26명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12대 의회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들은 각 지역 도의원 후보 선거 캠프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오는 7월 6일 시작되는 12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차 측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급발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도로. 우회전에 주차장에 들어가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이내 벽면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며 주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이곳 벽면을 모두 쓸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아이오닉5 차량에 내장된 기록 장치에는 우회전 당시 시속 13km로 줄었던 속도가 24km까지 급히 높아진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사고 직전 가속 정도는 99%로 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가까이에 주차장 벽면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급히 밟아봤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스펀지 밟고 쑥 들어가는, 여기는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장소이지 절대 악셀을 밟을 수 없는 장소예요. 영상에선 사고 직후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작동 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크게 충격을 할 때 관성에 의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운전자가 발을 스치더라도 불이 잠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에 대해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유사한 급발진 의심 사례들에 비춰보면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동 페달 작동이 꺼져 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주 전 경남 창원에서도 동일한 21년식 아이오닉5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례가 발생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국과수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신안군 홍도 해성에 괭생이 모자반이 대량 유입됐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겨울철에 서해로 유입되다 통상 2월 이후 수온이 오르며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올해는 홍도와 흑산, 비금, 도초도 등의 해역에 괭생이 모자반 유입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어촌계 어선과 여객선 등을 활용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수거 처리에 나섰습니다. 5.18 진실 규명을 위해 사회운동에 헌신해온 고 정동련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정동련 선생 장례위원회는 오늘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5.18 민주국민장을 거행하고 유해를 운구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했습니다. 196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한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정 이사장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특별 사면됐습니다. 농어가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영농, 영어 자금에 국한됐던 정책 자금 상환 등 재해 대책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영농, 영어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 자금도 상환 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농어민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 하원기 대표이사가 사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하 대표이사를 소환해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을 감독할 관리자 배치 등 현장 품질 부실 관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하 대표이사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내 인사 발령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진도군 임해면 복사초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던 72톤급 근해 안강망 어선에서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32살 A씨가 숨졌습니다.